에서 5시에 가장 무빙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날 새벽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매매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생각보다 크게 하락이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바닥을 짚고 이 바닥을 깨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 나타난 거래량이 기존 요 과거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 꼴이 크게 발생했을 때의 거래량과 되게 흡사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뭐 엄청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발생하고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깰까라고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냥 깨버렸네요. 그래서 깨버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운명의 4시, 5시에 이렇게 하락이 발생해서 저는 제가 설정한 이 박스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제 손절이 나가게 된 거죠, 결국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박스 구간을 깨버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 놓은 요 박스 구간 요 매물대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 1차적인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 좋아요도 혹시 그 시간 되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기 매물대가 좀 너무 크게 깨져 버려서 아마 손절이 나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3% 정도, 3.5% 정도 손실이 났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가 제가 설정해 놓은 매물대 요 큰 매물대 있죠. 여기랑 여기 큰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 점선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을 저는 표시를 요렇게 하고요. 요 실선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저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님 또 반갑습니다. 여튼 그 서울 시민님도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매물대 구간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뒤에 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던 요 매물 구간들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또 말씀드린 그거랑 비슷한데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저는 요거를 사실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이거 지울게요.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반등했으니까 다시 떨어진다. 이거를 되게 많이 보고 계시긴 하거든요. 숏 관점으로. 근데 저는 아직은 여기서 크게 내리는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다른 것들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또 들어가면 살짝 길어지긴 하는데 네. 질문. 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만 보고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질문이 있으시니까 이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 떠나서. 그래서 일단 기존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요 매물대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지금 제가 그어놨던 요렇게 뒤로 돌아가면 요 진한 보라색 같은 경우가 요 두 개 고점을 이어서 만들어 놓은 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을 때 두 가지 고점을 이은 선 위에서 저항 지지죠. 지지를 하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상승을 한 다음에 요 매물대 구간에서 또 비비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매물대 구간들은 되게 유의미하니까 여러분들도 차트 분석을 하게 될 때는 매물대 구간만큼은 조금 표시를 해주시는 게 그 매매를 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이 매물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처럼 뭐 이런 선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이제 표시해놨던 요 박스들 혹은 뭐 필요 없는 선들은 좀 지우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이랑 여기 뭐냐 그 생방송이랑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거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요 차트를 다시 재수정하고 그리는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때 혹시나 뭔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물대를 제가 다 지우는 건 지금까지 썼던 매물대, 그러니까 제가 주요하게 봤었던 이 매물대가 이미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물대를 그리려고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요. 이것도 없앨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만 남기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유의미한 선 중에 이것도 이제 없애도 되겠죠? 위에서 내려갈 때 여기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없애고 요 정도로 남겨놓으면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겨놓고 요것도 일단 없애고요. 이것도 없애고 아니다. 이건 남겨놔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이건 남겨놓고 왜냐면 하락을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시나리오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1대1로 하락했을 때 제가 설정해 놓은 요 피보나치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그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이 요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줬던 첫 번째 자리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냅두고요. 새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 선을 그을 때 사실 제가 이걸 집중하느라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심심하시면 그냥 막 질문 주세요. 일단 매물대를 좀 그려 볼게요. 매물대를 새로 좀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매물대 구간을 새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락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서 제일 피크 지점 있죠? 피크 지점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에 대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거래가 많이 발생한 구간이랑 적게 발생한 구간을 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가게 된다면 네,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죠.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구간을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좀 없는 구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실선
실선이 아니죠. 요 점선이 저는 거래가 없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요 흰색 선 중에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집착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 방향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고 질문 받을게요. 저 뭐 별거 없는데요. 그냥 필요하시면 물어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매물대 선 중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구간이잖아요. 비슷한 구간 중에서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의사결정하는데 불필요하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래서 저 같으면 잠시만요. 어, 어, 어. 네, 저 같으면 여기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할 만한 대각선을 한번 그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각선을 그을 때는 고점과 저점 중에서 필요한 선을 맞닿아서 그리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위에서의 무빙 중에서 대각선과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선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진한 보라색 선 있죠. 이 진한 보라색 선이 여기 좀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이 진한 보라색 선이 여기서 떨어질 때도 지지를 해줬고 여기서 떨어질 때도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을 중심으로 이 근처에 있는 거에서 지지선을 하나만 더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는 사실 이 보라색 선 있죠. 이 보라색 선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뒤로 가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지금 21년도에 첫 번째 고점 달성하고 나서 하락을 했거든요. 요 하락했을 때 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이전의 거래량에 비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이거는 뭐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환 지점인 거예요. 이게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이전보다 꼬리가 말리고 이 봉 모양 자체가 이렇게 해 모형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지점을 짚고 여기서 발생했던 이 큰 꼬리 있죠. 여기에 바닥을 또 짚고 그럼 저점을 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고점을 이은 거예요. 여기서도 하락했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마 하락할 때 1대1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 정확히 맞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고점을 딱 이은 거거든요.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가 나오기 전에 요것만 보고 선을 그은 거잖아요. 여기서 저항을 맞았으면 이 다음에도 유의미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요 밑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을 한다는 건 여기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깨지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도 이게 올라와서 저항이 될 수 있죠. 근데 저항이 아니고 이거를 깨면 그 위로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이 저항선을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이거는 오랫동안 유지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요게 그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4시간 봉 상에서는 일단 분석할 거는 끝난 것 같고요. 더 들어가서 1시간 봉에서는 저 같으면 여기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어디서 많이 발생? 여기지. 요 봉에서 많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만 그어볼게요. 요거랑 이렇게 하나 이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자 이렇게 하나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없애고 여기에서 저항이 발생할 거라고 경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고점이랑 여기서 큰 골이 발생했죠. 큰 골이 발생하기 전에 고점, 그리고 여기서 반등 다시 나올 때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락할 때 이 저항선,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도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일단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거는 그 경험적인 거라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시간 봉에서도 저항선 그려놨고 매물대 그려놨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롱 관점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맞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요 매물대에 여기 계속 지금 걸려 있잖아요, 가격들이. 그럼 이걸 깨줘야 이 다음 매물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올라타면,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 롱을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이게 시나리오 1번이에요. 2번은 이거를 또 못 깨고 비비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떨어질 때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저번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추세가, 올라갈 때 추세가 직전에 저점을 최대한 깨지 않아요. 그거는 그 생방송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저점을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그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니 여기선 전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다시 터지면서 음봉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전에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런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여기서 위에서 발생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돌려보면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저점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나리오를 3개를 그리면 여기서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더라도 여기 93,200에서 93,495 요 사이에서 멈추고 다시 상승한다 라고 하나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또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지금 비비다가 다시 재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보라색 선. 여기 정확히 맞아주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맞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정확히 맞고 혹은 꼬리가 발생하면서 요 매물대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는 거. 이렇게 시나리오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만 봤을 땐, 자, 시나리오를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요 매물대 뚫고 올라갔다가 요 꼬리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롱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간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요 흰색 점선까지 떨어진다. 여기 시나리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상승하는 거예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가 다시 간다. 이게 시나리오 2번이고요. 시나리오 3번은 여기 왔다가 여기도 못 가고 주황색 선 맞고 다시 요 보라색 선 왔다가 다시 상승한다. 여기 시나리오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 대하락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또 복잡해지는데 자 이렇게 다 지우고 요런 대하락 있죠. 요런 이거는 아직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 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